이런 언어 능력, 언어 이해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본다면은 대부분 이제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을 해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긴 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빨리 이제 머릿속에 조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좀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어떤 과목에 이제 그 어떤 과목에서 본인이 습득하게 되는 이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굉장히 학습 정보라 그러죠. 그렇게 많은 학습 정보들을 이제 자기화된 언어적 형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제 자기화시켜서 내면화시키는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조직화해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학습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뭐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문제는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미분을 해서 이렇게 풀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치 접선 문제다. 결국엔 접선 문제고 그 접선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 쉽게 이제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언어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가 먼저 해독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그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길어지면 풀기 싫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중3까지 쭉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저희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십니다. 보면은 대체로 수학과학은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짜서 하는 반면에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어떤 국어 수업이라든지 독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주말에 오전 타임에 하나 넣어놓으면 다행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언어적인 성향이 강한지 수리적인 성향이 강한지 이것도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역량에 맞게 언어적인 역량도 균형 있게 잘 발달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학습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린 나이라고 하면은 이제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그것도 이제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겠죠. 문학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사회과학서도 읽고 자연과학서, 예술서 뭐 이런 각 영역별로 골고루 이제 책을 선정을 해서 꾸준히 읽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자연과학서나 뭐 수학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개념들 혹은 또 수학적인 개념들을 언어적으로 머리에 이제 습득해서 조직하고 이제 잘 정리해두는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데 굉장히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도 두루두루 많이 읽어라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중학교 시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린 나이면은 그렇게 독서를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중학교 시기가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독서를 가지고 이제 그 능력을 기르기가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학습해 나가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학습법을 취하면 되냐면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 있죠. 그 지문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됩니다. 혼자 읽기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철학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경제학, 문학, 예술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 내용의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용어들도 그렇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외를 하면 되겠죠. 1대1로. 아니면 이제 3대1 정도로 과외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쭉 선생님하고 같이 그 텍스트를 갖다 놓고 글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글의 흐름도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요 개념적인 용어들도 정리, 그다음에 논점들도 뽑아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거치게 되면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게 발달.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투자를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몰라보게 달라지는 효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능 국어 영역 지문은 그 지문의 원 출처가 있겠죠, 그죠? 그 원 출처에서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가 맥락에 맞게 가피를 합니다. 개념적인 명사들이 중요 명사들이 쭉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지시어로 바꾸죠. 왜냐하면 지시어로 바꿔놓게 되면은 위에서 읽었던 그 개념적인 용어가 있겠죠. 그게 어떤 지시어에 해당하는 건지를 학생들이 좀 글의 흐름을 보고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중간에 어떤 뭐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도록 글의 중간에 행간을 빼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메꾸기 위해서 가피를 해서 넣게 되면은 학생들이 글을 읽다가 논리적으로 중간에 어떤 내용이
이제 아마 생략돼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논리적인 글읽기, 구조적인 글읽기 연습하는 데는 무엇보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수능 비문학 지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유형이 학습 초인지. 여기도 이름